추석 특집 4탄. 예, 오늘은 이 대전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오늘 뭐 이제 경제통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은 남위원장님 먼저 인사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남주임 뭐 같은 옷 계속 입고 위원님 하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다 아실 텐데. 다 알아요. 알아도 할 수 없죠. 뭐. 그런데 이 진짜 대전경제가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좀 뭐랄까 쪼그러든다는 표현 못하지만 좀 활성화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산업연구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국을 조사를 해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대전이 2015년부터 쇠퇴 도시로 분류해요. 아 그래요. 예. 쇠퇴 도시, 정체 도시에서 이제 쇠퇴 도시로 분류되는데 쇠퇴 도시의 그 사람들 개념은 수입이 줄고 시민들인 그다음에 인구가 주는 그 도시를 쇠퇴 도시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시민들도 이제 피부로 말씀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 택시 기사들 보면 뭐 이거 큰일 났다, 손님 없다라고. 자영업체들 자영업체 폐업률이 우리가 제일 높잖아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까지도 지금 그냥 허덕허덕대고, 우리 대전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죠. 항상 고용률은 물론 낮고, 또 청년 실업률 높아가지고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3분의 2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런 처지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긴 느껴요. 점점. 그러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 경제 그 수치로도 나타나고 이제 시민들까지 피부로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거다가 이제 시민들은 이제 그런 기분에다가 옆에 그 세종시는 뭔가 좀 잘 되는 듯 하거든요. 또 그쪽은 그렇죠. 커진다 그러고 대전께 빠져나간다고 또 느낌이 나오니까 대전에 오래 뭐 뿌리 박고 사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야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되나? 그렇죠. 다른 데는 뭔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뭐 부산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다른 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대전만 안 되냐 이거야 이게.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한 5년 전부터 우리 대전의 인구가 1년에 한 10,000명씩 줄어들고. 그렇죠. 그렇게 됐죠 지금. 그다음에 기업도 지금 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왜 타이어뱅크 아시죠? 예. 그 2천억 그 매출 3,500억이요. 3,500? 예, 정정. 그 나가버렸고. 예. 뭐 유통업체니까. 뭐 한 골프전. 골프전도 또 예.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택 산업. 뭐 이택 산업 나가고. 대전에서 크다고 하는 게 좀 슬금슬금 다 나갔습니다 지금. 많이 나갔어요. 지난 10년도 39개가 지금 아 빠졌는데.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업이 또 대전에 들어오느냐? 들어오면 없어요. 그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중앙정부가 이제 수도권이 복잡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옮기면은 그 지자체에다가 혜택을 줘요. 예. 보조금을 막 준다고. 예. 그게 지난해에 한 4,600억인가 중앙정부가 집행을 했어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전북. 예. 그때 36개 기업을 유치했나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예. 1,100억 가량을 돈을 받았어요. 지원 받아간 거요? 충남도 받고, 아. 심지어 강원도도 받고 예. 많이 받았어요. 대전은 얼마 받았게요? 대전 유치한 게 0이에요. 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는 거지 뭐. 그렇지. 아.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럼 이 빠져나가는 기업들에게 왜 나가요? 왜 나가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정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비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러고 많은 경우는 그렇지. 세종시 같은 데 가는 경우는 새로 만드는 도시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죠. 희망이 없는 도시, 비전이 없는 도시, 미래가 안 보이는 도시가 된 지가 오래가 된 거죠. 이건 기업인들도 느끼고 시민들도 느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대로 놔둔다면은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붙인다면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우울한 얘기는 그만할게요. 예. 앞으로 한 1년, 2년 세계 경제, 국내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지. 예. 대전 경제가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 여기에 벗어나서 따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속되지 않습니까? 네.
세계 경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막 몇 분쟁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관세 때리고 그러니까 서로 수출 안 돼. 중국이 수출 안 되면 우리 수출 우리는-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이 생산이 안 되면 우리 수출 못 해요. 예. 거다 지금 뭐 일본하고도 미국도 지금 사이가 그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일본과 예. 또 그 문제는 그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좀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 건전성 확보가 최고예요. 돈 안 쓰면 투자 안 해, 뭐 설비 증설 안 해, 고용 안 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적어도 2년 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부 2% 성장이 뭐예요? 지금 1% 성장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두가. 1%도 지금 같아서는 1%도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고 1%대 떨어지면 이게 나라 망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지금. 이 대전 경제는 지금도 어려운데 이거 그대로 있으면 더 어려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진단이죠. 우리 정치인들이시니까 그렇다고 우울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 이 대안도 좀 얘기를 해줘야죠, 사실은. 대한저 우리 예. 정의님 아실 것 같은데. 그 뭐 대전 경제가 나빠진 거 앞에 보문산이나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예. 허태정 시장한테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전 경제가 나빠진 건 뭐 하루 아침에 나빠진 건 아니니까 예, 예. 이건 허태정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은 아까 뭐 우리가 보문산 할 때도 대전만의 특화. 그래 똑같은 맥락에서 왜 대전으로 와야 되느냐? 왜 대전에서 빠져나가느냐? 지금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면 같은 얘기예요. 빠져나가는 것도 대전을 떠나는 게 이익이 되니까 떠나는 거고 그렇지. 안 오는 기업은 것도 뭐. 현재 있는데 혹은 대전 외에 다른 데로 가는 게 이득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대전이 지금 처해지는 입장은 세종이나 충남에 비해서 여건 나빠요. 공장부지 하나 개발하면 200만 원 넘어가. 우선은 근데, 예, 토지값 세종이나 비싸니까. 충남은 몇십만 원짜리가 음. 늘 비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여기는 어떻든 광역시라 인건비도 비싸. 좀 비싸고. 그리고 물가도 비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건이 나쁜 것 플러스 1.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 뭔가 어떻게 하면 끌고 올 것인가라는 걸 뭐 예컨대 일자리국 말하자면 일자리 경제국을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일자리국을. 예, 그럼요. 예, 일자리 그러면은 있습니다. 예. 뭐를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늘릴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 뭐냐? 결국 파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뭔가 뛰어넘어가는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 예컨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충남보다 세종보다 대전이 뛰어난 거 하나 있어요. 대전역. 교통의 여지라는 거예요. 네, 대전역. 그래서 대전역 지금 정동, 중동 사이 밤 되면 거기 완전 예전에 뭐 미국 계셨지만 그 브론코스 뭐 뉴욕 옆에 가면 막 시커멓고 불 꺼지고 뭐. 나 그런 데는 어두운 데는 네, 안 갔어. 낡은 데만 갔어. 밝은 데만. 주로 도서관. 그러니까 낮에 돌아다니기도 예, 그렇지. 좀 썰렁한데. 불편하지. 예, 근데 맞아요. 실제로 지금 정동, 중동 가보면 예. 낮에 돌아다니기도 그 좁은 굴비 험악해. 좀 그렇지. 그 제가 그랬어요.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권시장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이제 공장이 땅을 넓게 차지하는 공장 시대가 간다. 그건 그렇지. 뭐냐? 맞아. 예. 흔한 얘기는 스마트 팩토리, 아파트형 공장. 그렇지. 그 연기 안 나는 공장. 예, 예. 그걸 말하자면 대덕 특구를 꼭 대덕밸리 쪽만 생각하지 말고 대전역 앞에 있는 중동, 정동을 이쪽을 생산 공장을 좀 만들어 연기 안 나는 공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 예, 예. 그러면 대전역 바로 앞에니까
물류 좋겠다. 이동하기 좋겠다. 이동하기 예, 좋겠다. 예, 예. 또 소규모 생산 사람 많이 안 쓰는 그래 되면 그 지역은 저절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요건 하나 얘기했고 예. 광주가 내가 뭐 선배 중에 그저 나이키 매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들었더니 예. 대한민국에서 나이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매장이 충장로요? 광주에 있는 충장로 매장이랍니다. 근데 알다시피 광주와 대전은 인구 면에서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예. 그쪽은 돈이 넘쳐서 물론 부럽다. 정치력이 그쪽보다 우리가 약한 건 틀림없어. 대전이 약해.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력. 그런데 이거요. 그쪽을 뛰어넘는 광주형 일자리 또는 구미형 일자리. 땅을 공짜로 줘서라도 어떻게든 대기업 하나를 끌고 오자. 그 개념을 갖고 있네요. 예. 그래야 클러스터 형성이 된다. 일단 대기업 하나만 끌고 오면 클러스터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전에 안산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예. 한화가 국방 관련 안산산업단지 개발권을 한화한테 주면 아예 그냥 예. 국방 관련 대기업을 하나 가지고 오겠다 했었어요. 그런 제안을 딱 내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런 제안을 낸다면 그래 그럼 우리가 지하철 그 옆에 붙여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150억 들어가는 지하철 역사를 하나한테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리고 하나한테 그걸 주면 특혜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더니만 그걸 LH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가 몇 년이에요? 한 4년이 지났는데 지나갑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LH한테 그걸 줬어. 그럼 LH는 땅 팔겠지. 그럼 LH는 고민할 게 딱 한 가지예요. 이거 개발해서 이 땅 사갈까? 사갈 사람 많으면 개발할 것이고 사갈 사람 없으면 개발 안 하고 뭉갤 겁니다. 그때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특혜 시비에 걸릴까 봐 공무원들이 빠져. 물론 이제 그때 나 욕 많이 먹었지만 중간에 어떻게든 복잡한 거 할 거 없었어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총동원해서 대기업 하나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와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와줄래? 이런 접근이 필요한데 저 지금 그런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지금 예. 말씀 맞아요. 지금 말씀의 전체 큰 맥락은 주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 맞아요.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경제 정책 어떻게 이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 집중 정책의 내용은 기업을 어떻게 만들까?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까?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 관련 기업들의 합인 그 산업을 어떻게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최대 빈국에서 지금 그래도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예.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산업. 근데 지금 이 대전의 산업이 신통치가 않다고요. 그렇죠. 제조업은 다 그냥 영세하고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없고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주로 이런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전시가 해될 일은 그거예요. 산업,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 영화 산업 왜 못 만듭니까? 우리 대전에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실내 스튜디오까지 있는데 예. 그 옆에다가 컴퓨터 그래픽스 회사랄지 그런 거 막 만들면 거기 하나 영화 산업이 되잖아요. 기업들 합이니까 영화 관련. 전시 컨벤션 산업 왜 못 만듭니까? 지금 아까 대전역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래도 교통의 요지예요. 전국에서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데는 대전이라고요. 대형 컨벤션은 뭐 서울이나 부산 당할 수는 없어요. 시장. 중소형 컨벤션 시장 많다고요. 왜 전시 컨벤션 산업 왜 못 만들죠? 관광 산업 왜 못 만들?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까? 자, 그거 두 번째 기존에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육성시킬까? 그냥 돈 지원 거보단 중소기업 사장들이랑 좀 얘기 좀 해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대기업, 연구소, 학계랑 네트워킹 엮어주는 거 해주는 좋아하지. 예. 그럼 그 엮어서 시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뭐 이런 그런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 기업은 그렇게 취하고 없으면 기업이 없으면 창업을 촉진해야죠. 응? 왜 판교를 왜 우리 못 이깁니까? 여기 지금 과학기술자가 얼마나 많은데
판교에 이길 수 그거 해야죠. 창업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 유치. 없는 기업은 끌고 오든지 투자를 유치하든지 해야죠.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그 원도시라든지 인프라 개발하는 거. 요런 게 경제 전체에 내 지금 전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네. 아까 잠깐 우리 언급하셨지만은 우리 대전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 대전 시장 중에서 누가 이 경제 갖고서 지금 산업이 좀 영상에 무슨 산업을 새로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느냐. 중요한 게 아까 산업이- 공무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와서 그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시장이에요. 아마 기억나세요?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비전을 내걸고 추진력을 발휘한 그것이 산업 육성이건 중소기업 지원이건 창업 촉진이건 투자 유치건 간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다고. 전부 행정 관리만 해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지. 예컨대 이제 이런 걸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대전하면 한 가지 있었던 게 유성 관광특구 기억하죠. 있었죠. 예. 유성 관광특구. 예. 지금 유성 관광특구 어떻게 됐어요? 그나마 일식집도 괜찮은 거 몇 있었어요.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요즘 맨 해장국집만 천지야. 이제. 해장국을 안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많아 해장국집. 한 일식집 다 문 닫았어. 다 없어졌어.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뭐야? 좋은 호텔들 다 문 닫았어. 그게 다 뭐냐? 주상복합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유성 관광특구가 아니고 유성 주상복합 특구가 돼버렸어. 아니 그 맞아. 망한 호텔을 사가지고 전시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리베라 호텔이 문을 닫는다고 하길래 문 닫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케팅공사 사장한테 저거 사라.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당신네 1년에 120억씩 신세계 사이언스 파크에서 앞으로 40년간 120억씩 들어오잖아. 그 돈 어디다 쓸 거야? 사 저거. 그러면 마이스 산업은 그냥 와서 앉아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자고, 놀고. 예, 그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옆에 있어주면 훨씬 활성화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 호텔이 잘 그렇지. 되면 또 옆에 게 잘 돼. 말하자면 네베라 호텔을 대전 컨벤션으로 샀다. 그럼 옆에도 잘 되고 그 옆에 식당들 다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돈 벌면 다른 쪽으로 돈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0억씩 들어오는 거 뻔히 아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아니 좀 더 세게 말씀하시지 그래 그러셨어요. 패요? 때릴 수는 없잖아. 세게 그래. 말씀하셔야지. 그 내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구나. 그 뭐냐면 120억씩 임대료 받아가지고 녹여 먹는 거야.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야. 이제 마케팅공사 직원들. 그렇지. 또 하나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물원 적자를 갖다 그쪽으로 탁 앵겨버렸어. 그거 돈 생기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랬구만. 그래서 그걸로 넘어간 거네. 맞아.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머리는 좋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머리들은 기가 막히니까. 네. 그런데 뭐냐? 기본적으로 유성관광 특구가 죽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잖아. 시민 중에서 유성관광 특구 죽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예전에 아시다시피 전주, 공주, 뭐 부여 이 근처에서 다 회의로 술 왔죠. 먹다가 맞아. 예, 또. 야 어디 가서 한잔 좀 과격하게 먹자. 세게 먹을 때 일로 왔지. 그럼 무조건 유성 와서 먹었어. 예. 통행금지 없을 때 세게.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요 통행금지 있을 때. 통행금지 통행금지 있을 때.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그래가지고 유성이 룸사랑 좋은 게 많았거든. 유성이 불야성이 룸사롱이 뭐예요?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옛날 얘기지. 우리 옛날 그러니까 얘기지. 유성이 새벽 4시까지 불야성이었다고. 그렇지. 지금 밤 10시만 넘어서 가봐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변신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산업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그때 그랬거든. 도룡동 저기 누가 있어요 거기 지금 상업시설이 있어 뭐가 있어 홍해 거기. 방송 언론사 방송국만 있고. 그것만 있지. 근데 마이스를 유성 관광특구에서 키우면 될까요? 그 유명한 게 뭐 있어요? 핫스프링 있잖아요. 유명한 온천. 온천 설명하기도 좋아. 대외적으로 말하자면 대전 컨벤션 센터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팜스프링 그렇지. 있다. 건강에 엄청 좋아. 관광, 건강, 먹거리도 무지하게 많아. 뭐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근데 지금 유성이 저렇게 엎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 거기다 누가 관심 가졌어요? 지금도 관심. 유성구청장 2번이나 한 양반도 관심 안 가지잖아. 나 누군지는 말 안 해. 그래도 그 조격 체험장은 잘 되대. 그 누구요? 있어요. 조격 체험장 잘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 누가 낸 줄 알아요? 그건 전전임 구청장이 됐다 그러더라고. 진동규 청장한테 물어봐. 누가 했다고 하나. 자기가 냈다 그러대. 그럼. 맞아. 그 내가 그거야. 1년에 수십억씩 들여서 연예인들 부르고 온천 축제 해요. 그 내가 그거 볼 때마야. 야, 유성이 온천원에서 기능이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온천 축제야. 사실은 맞아. 그것도 어디서 해요? 스파텔 마당에서 해. 할 데가 없어서. 뭔가 좀 내게 이거 일단 유성 관광 듣고 저거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예. 거기다 주상복합 못 짓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그러면 동서가 개발이 되면 그쪽이 활성화가 되면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그리고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뭐 결국 이게 기승전 공무원으로 가는데 예.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하든 안 하든 국장 정년은 내가 보장이 돼 있는데 내가 미쳤냐? 그런 큰일 저질렀다가 잘못되면 욕이나 더럽게 얻어쳐먹고 어디 교육이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요. 현상 유지. 그리고 조금 저거 찌그러들어도 대전서 맨 나가? 그럼 어디서 구라를 까는 거야? 안산산업단지 거기 지금 공장 거기 매입했어요? LH가 매입도 안 했잖아. 삽도 안 떴어. 그래요? 희한한 게 뭐냐? 거기 입주하겠다는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시장이 발표를 하는 거야. 아까 왜 사기네.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그 저기 선부장했다고 유성 복합터미널. 이미 매수도 대전시가 땅도 산 것도 아니야. 개발업체가 땅 사지도 않았어. 삽도 안 떴어. 설계도 안 나왔어. 그런데 벌써 입주업체하고 의향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웬 쇼? 불법은 아니지만 뭐 쇼는 쇼네. 시민 속이는 거죠. 불법은 아니. 쇼는 쇼지만. 아니, 그래도 이제 오기로 약정한 거죠. 약정. 안 오면 의향서니까. 아니 이거잖아. 뭐 할 수 있는 저게 거죠.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거라. 나는 그 입주한다는 사람들도 희한한 게 저게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는데 입주하겠다고 의향서를 내. 그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 특성, 뭐 적극성이나 혁신성 그거 보는 공무원 드물죠. 근데 그건 전국적인 공무원 똑같아. 평균적인 그건데, 그렇지. 예. 딴 데 여기 차별점은 리더가 나서지 않은 게 개념 같고. 지방자치는 위원장님 뭐 제가 지방자치 강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는 알다시피 자치단체 간의 경쟁입니다. 그럼 경쟁이지. 옆에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할까? 저 새끼한테 갈 걸 내가 어떻게 뺏어올까? 우리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붙들고 져서 가지마 나하고 그냥 살아.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그겁니다. 경쟁입니다. 그런데 경쟁할 생각이 없어요. 옆에는 막 엄청 잘 되고 팍팍 하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그 지금 말씀대로 나도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현 시장의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때 최대 성과가 뭐였습니까? 지난 1년. 그는 당연히 경제 이렇게 어렵고 시민들이 아성치니까 경제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이걸 뭐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났습니다. 곧 나옵니다. 예, 뭐 이런 얘기 때 엉뚱하게 제일 큰 효과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행정에 무슨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게 최대 업적이다 그러니까 저분 개념이 지금 뭔가 지금 이 경제 현실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가 점점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난 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전시장들이 옛날 해방 직후부터 그때 충남도 밑에 대전시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대전시장이라고 치고 1대 2대는 대전 판윤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 시장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총 몇 명이더라? 36명인가 있었어요. 대전시장이? 예, 중복된 거 빼고 대부분 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다 공무원이지. 그래도 이게 역대 시장님 이렇게 보면 홍선기 시장님 같은 분은 지금 이제 청주로 가 있는 한범더? 하이닉스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그거를 원래 현대하고 당시 얘기할 때 그랬다며. 테크노밸리로 가져오려고 오다가 무던히 해보고 노력했죠 그때. 그랬더니 심지어 그때 학교도 하나 줘줄게. 너희 생산 인력 보충을 위해서 여자 공고를 줘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현대가 배신을 때렸죠. 근데 결국 대덕 테크노밸리도 개발을 할 때 한화 김승현 회장님이 그래
그 얼마나 우리가 까먹으면 얼마 까먹노? 한 500 까먹습니다. 아이 그래 동네니까 고향이니까 까먹으려면 까먹어라. 거기 이익 받잖아요. 아니 그렇죠.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익 그렇죠. 받지. 이익. 그래 아유 까먹을 거 각오하고 그냥 고향이니까 봉사활동 한다고 한번 생각해라.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져버린 대박 거예요. 터진 거야. 호가. 그러니까 네.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하고 야 우리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줄 테니까 너도 한번 여기서 좀 리스크 테이킹 좀 해보라. 터지면 너 여기서 몇 천억 벌어 가는 거야. 그런 소재를 좀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럼. 예컨대 보세요. 맞아요. 보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있죠. 서울로 갑니다. 대전이요. 삼남에서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대전으로 집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인구가 작긴 하지만 그렇지. 여기 한번 거쳐서 갈 수도 있어요. 물류. 예. 그러면 대전서 농산물 시장 한번 가보시면 뭐 조금 하다가 PC 왜? 확정된 그래 작정을 하고 몇 년 이렇게 못 해보는 거야 이제 하다가 깨지면 야 아유 줄여 결국 하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은 서울 사람이 먹는다. 그렇지. 제일 좋은 건 서울로 가고 안 좋은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남 위원장이 어쩌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돈 벌고 산업 어떻게 해야 되고 산업 클러스터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는 남 위원장님보다는 뭐 제가 조금 경력이 딸립니다만. 예. 이것도 갑자기 그렇게. 아니 제가 잘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실물에 밝으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지금까지 대전시 경제국장, 일자리국장 단 한 번도 시장 누가 단 한 명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주 한 잔 사주면서 우리가 공짜로는 말 안 해주니까. 그렇지. 예. 난 오면 내 소주 내가 사는데. 그렇죠. 아 맞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부패한 공무원보다 더 나쁜 게 무능한 공무원입니다. 또 무능한 공무원보다 더 나쁜 공무원이 게으른 공무원이에요. 이건 알고도 안 하는 놈이니까. 무능은 몰라서 못하는 거고 게으른 놈들은 알면서 안 하는 거고 부패는 차라리 조금 먹고 야 이거 빨리 해주자. 조금 먹고 좀 낫지. 그러면 빨리. 조금 비워먹더라도 좀 그게 오히려 나아. 나머지는 야금야금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청렴도 높은 도시. 그래 청렴도는 높아. 근데 도시는 말라 죽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앞장서서 뭐 하는 놈은 저 새끼가 뭐 먹으려고 저러지? 이 동네 그렇잖아요. 민자사업자 정했어. 뭔 특혜를 받은 거야. 아시잖아. 전국교 경제전문가 전국교 권선택 특보하면서 저게 못 해먹어도 한 200억은 해먹었을 텐데. 아 200억 안 됐어요? 아이, 좀. 그리고 요즘엔 뭐냐. 허시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네. 저 허태정 시장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너 나 이권 하나 줘. 이럴라고 저러는구나. 아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 지금.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별로 뭐 얻어먹을 거 없을 것 같다.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 뭔가 파격적으로 하면 누군가 딴지를 걸어. 맞아. 그런데 한 번은 욕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께서 젊은 시장이니까 내가 한번 욕 먹더라도 내가 한번 뭐 뒤집어야겠다. 광주에 일자리 했을 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맨 데모하고. 그래도 결국 밀어붙여서 성공시켰잖아요. 네, 그럼요. 예. 구미형 일자리. 예. 구미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도시 아니었습니까? LG가 파주로 파주에서 예컨대 손학규 대표님이 파주로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클러스터가 무너지잖아요. 자꾸 도망가. 그래서 오늘날 구미가 적골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대전이 지금 하나씩 두 개씩 지금 공단에 뭐 10개씩 폈다고 하잖아요. 막 도망가. 아이고 몇 개 도망가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결국 나중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개 도망갈 때 도대체 왜 가시려고 하느냐고 가서 묻들고 늘어져가지고. 근데 대전시 공무원들 묻고 싶어요. 시장이 묻고 싶어요. 나 보따리 쌀란다. 시장에 저 좀 잠깐 뵙시다. 어떻게 좀 있을 겁니까 여기? 뭐가 잘못됐어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는지. 비전을 보여야지. 그리고 저기 특혜 시비 그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이 경기도에서 그 부지사를 할 때 그 당시 지사가 김문수 지사였어요. 네, 그래. 깡다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 김문수 지사는 청렴 결백하기가 나도 청렴하게 사는데 그 사람 입을 악 내물었어요. 네. 내가 독일 출장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조그만 저 화장품 하나 샀거든요. 내가 쓰려고. 그러면서 이게 미안해서 저 김문수 지사 것도 하나 샀다고. 요만한 거예요. 이거 뭐 우리 돈으로 얼마 안 해. 와, 30원, 30달러. 와가지고 이제 형님 하나 쓰시오. 나 저 독일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화장품이라고. 그게 한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하나. 그렇지. 3만 원, 5만 원 할 거야. 예. 형님 쓰시오. 나도 하나 샀어. 그랬더니 안 쓴대.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도로 들고 나갔어.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청렴결백의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같이 이제 그 어떤 공장 같은데 기업에 가잖아. 뭐 애로사항 얘기하잖아. 그럼 동만 당장 이거 해주라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그렇지. 돈 얻어 먹고 하나 그런 생각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위 사람이 청렴결백하니까 밑에 사람들도 못해. 그래서 저 행정해 보면요, 딱 결제서를 갖고 오잖아. 그럼 딱 느낌이 나. 근데 위 사람 그러니까 업체가 이거 하려면은 이 국장한테 가서 뭐 하기 전에 이제 저 계장한테 가서 그렇지. 그 팀장한테 올라가잖아. 좀 해주십시오 그러잖아. 그러면 처음 못 먹지. 기다려봐. 그리고 과장한테 가서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오지. 여기도 로비가 끝났구나. 국장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돼? 좀 어려워서 그럼 국장 그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로비가 끝났구나. 위의 상관들에 대한 로비가 다 끝났다 생각할 때 그 다음에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다 할 수. 그러니까 위 사람이 깨끗하면 못 받아 밑에도. 푼 돈이야 뭐겠지만. 그러니까 이 청렴결백하다 특혜 시비다 그런 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최고경제의 그 철학과 그 철학에 상통하는 그 일관된 행동 그거예요. 난 그것뿐이 없다고 봐.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그것이 파격을 줘도 그럼 뒷말이 안 나오는 어느 거예요. 누구도 의심 안 누구 안 그리고 나오는 이제 거야.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이제 큰 회사들 나가는 거, 예. 매출 큰 회사들, 뭐 솔직히 뭐 유통회사 나가니까 별거 아니, 아니라고 별건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뭐 예컨대 예. 골프장 본사를 옮겼다든지 뭐 타이어뱅크 옮겼다. 별거는 아닌데 물었어요. 왜 가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대전서. 왜? 그래요? 큰 기업들이 몇 개 없으니까. 손 벌리는 이렇게 저렇게 협찬 뭐 이런 게 많이. 뭐 막 손 벌리고 그렇지. 뭐 빅하면 와서 좀 뭐 내주면 안 되냐 협찬하면 막 이런 것들이 벌떼같이 붙으니까 우스갯소리 있어요. 강남에서 세금 1억 떼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대전은 세금 1억 떼먹으면 그건 엄청난 나쁜 놈이야. 예컨대 떼먹는 게 아니고 대전 강남 서울 강남 서초에서 1억 체납하면 세무서 공무원들이 얘는 관심도 없어. 더 큰 게 많은데요. 대전은 1억 체납하면 이건 신문에, 세무서가 신문에 뒤집히는 나지, 거야. 또. 신문에 나.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맥락에 클러스터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 뭔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특혜 시비든 뭐든 한번 욕 얻어먹더라도 어떻든 외지에 있는 대기업 발목 붙들어가지고 또는 요즘에 말씀드리셨죠. 이 정부가 시작했으면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리시오링. 그러니까 외국 나가 있던 기업들 국내로 돌아올 때 외국 기업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하는 거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 정부도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뭐냐? 외국 나가 있는 기업들 한국에 데려오는 거. 그거 어떻게든 대전으로 뺏어보자. 그럼 너 뭐 해주래.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게 어떤 공무원 하나가 어떤 기업 가서 붙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상해에서. 그때 뭐 위원장님 예를 들은 거. 예. 뭐 하루 만에 처리해주고 뭐 아침에 들고 저녁에 처리해주고 공무원들이 문 앞에까지 쫓아오고 모셔다주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데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 그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이다. 친기업적으로 기업을 도우려고 육성하려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문제지. 네. 근데 금방 얘기하신 그 상해의 그 어떤 산업단지 가보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이렇게 안내판이 전화번호가 있어 24시간. 그래서 그 물어봤거든. 근데 전화를 하면은 외국인들 자기 비자 문제 즉각 와서 다 해결해줘. 자기 뭐 짓는데 건축 뭐 등 그 저 허가 받았잖아요. 원스톱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쫓아서 다 해줘. 애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의사 데리고 쫓아와. 애 학교 국제학교 입학 문제를 공무원에서 직접 집 부모처럼 다 추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난 땅값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 상해국이 땅값 비싸요. 하긴 비싸지. 비싼데도 그렇게 오는 거야. 푸동 치고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야, 아니 푸동원이 이제 공장은 못 들어가고 네. 그렇지. 거기는 굴뚝공은 안 되고. 거기 완전 신도시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지자체장부터 상해시장부터 그 공무원들 파견 나와 있는 단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의 그 태도를 보면 들어가고 싶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다 도와줄 거다. 여기 고객지향 마인드, 기업지향 마인드가 있구나. 아, 그게 엄청난 무형 자산이죠, 사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전이 대기업은 대기업의 굴뚝 공장을 유치하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해. 충남 같은 데는 대규모 공장, 그러니까 아직도 공장 뭐, 유치는 할 수 그렇지. 있겠지만 예. 대전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해라. 아이고, 나도 저 딴 데서 지자체장, 부단체장 할 때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본사 옮기기 어려워요. 노조가 반대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못해. 그게 굉장히 힘들어. 대기업은. 예. 그럼 우리가 대기업 유치 얘기할 때 대기업의 투자 유치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대기업이랑 함께든지 우리든지 대기업은 그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비전, 우리가 이렇게 나갈 거다. 저기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산업에 집중할 거야. 뭐 등등 이런 생태계는 이렇게 마련해놨어. 이 비전을 보이면서 또 네가 들어오면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기가 막힌 어떤 아이디어랄지 그거를 뭐 우리가 만들든지 뭐 컨설턴트 동원해 만들든지 대기업이랑 협조해서 만들든지 그래서 그 뭐 원더신 같은 데도 대기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거지 대기업 굴뚝공장 또는 대기업 본사를 유치한다는 건 실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아니 이거예요. 그렇죠. 허시장이 이제 지금 중점을 대전을 바이오로 육성하겠다고 하잖아요. 바이오 산업. 예. 저는 그것 그냥 힘든 계획이라고 봐요. 바이오는 굉장히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건 사실이지. 바이오 산업 뭐. 바이오 산업은 쉽지 않지. 근데 그거는. 그리고 뭐 돈 몇억 가지고 돈 몇십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예.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들어가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현이 이래서 미안한데 뭐 호시장님 비난하지 않는 뜻은 아닙니다. 그 뭐 의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컨대 4차 산업 중심 도시.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4차 산업은 양면의 칼날입니다. 인간은 생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소비 주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써. 근데 기계는 어떻게 해? 생산만 하고 돈 안 써.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막 소비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소비가 돼야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 이거 소비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컨대 자율 자동차가 했다. 운전기사들 다 잘릴 거 아니에요. 대리기사도 없어져. 술 먹으면 자율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러면 택시가 뭐 사 먹어요? 기름밖에 안 넣어. 사람은 막 사 먹는데 애도 키우고. 그래서 4차 산업이 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국서 산업혁명 때 자동차가 나오니까 매드 플렉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마차를 추월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왜? 추월해버리면 그때부터 마차 안 타. 그러니까 마차가 점차 마차가 이쪽
자동차 쪽으로 넘어오죠. 넘어올 때까지 넘어오도록 이렇게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4차 산업이 뭐 지금 뭐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은 다 4차 산업 얘기하지만 4차 산업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아서 성공하기까지 정말 어떤 효율을 낼 때까지 부분적인 건 괜찮아요. 무슨 뭐 인공지능 무슨 뭐 신호 체계를 한다든지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걸로 대전이 4차 산업 중심 도시가 돼가지고 뭔가 큰 성과를 낸다는 건 이건 앞으로 10년 내에 어려운 일입니다. 바이오도 어렵고 그러면 어떤 아까 말씀하신 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돼요. 단기, 중기, 장기. 그러면 단기 계획은 뭐냐? 1차 있는 놈들 편이라면 있는 기업들 안 나가게 해야 돼. 붙잡고 두 번째 데리고 오고 세 번째 말씀하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떤 산업을 키워야 되냐 우리가 대전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물류 중심 도시를 만들어 보자. 국대 중심이니까. 그리고 저쪽 안영리 뒤쪽으로 막 천지 아니에요. 거기 땅들이 넘치잖아. 그쪽에 평지 땅들이. 그러니까 물류 중심 도시를 할까. 무슨 뭐 대전을 말하자면 어떤 중심? 근데 무슨 바이오 중심, 4차 산업 중심. 근데 그거 대전시 경쟁력 없다는 건 이미 지난번에 스마트시티 경쟁에서 인천한테 깨지면서 확인이 됐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스마트시티 만드는 거에서 기반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다는 게 이미 확인됐잖아.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 말하자면 공공기관 내려보내는 혁신도시 지정에 있어서도 왜 안 되냐? 저는 안 될 걸로 봐요. 세종에 공공기관 얼마나 많이 내려왔어요. 세종에 인근 세종에 대전에 또 내려보내? 충남에 또 내려보내? 아니,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정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들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지. 그 4차 산업혁명 그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기간에 가시적인 실적 내기 힘들어요. 사실 4차 산업혁명 그 자체가. 근데 중요한 일이니까 하긴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시장이 소명의식 갖고 해야긴 해야 돼요. 자기 임기 내 가시적인 실적이 설령 안 나타나더라도 그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해야 된다고. 근데 4차 산업혁명 거기에 그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 대전이 그럼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난 한마디 이렇게 얘기죠. 5년, 10년, 15년 근데 이 대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알리바바, 페이스북, 페이스북, 10년 전에는 우리가 꿈에도 못 꾸던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이 대전에 만들어져야 된다. 즉 엄청난 그 기술 창업하는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기업 하나의 천재가 수만 명을 지금 고용시키는 그런 세대예요. 여기 고용 창출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거에서 뭐 산업 도시가 된다. 그거에 10년 내 비전이 뭐냐? 그럼 그 비전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과학기술 인력 많다. 우린 과학기술 도시다.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뛰쳐나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우리는 대전은 기술 창업 도시 이거예요. 특성을 살려야죠. 네. 지금 그런데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그 전략 정책 보면은 나열식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게 선후행 관계도 없고 연관 관계 그걸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거기에 그 중형 가속기 그거는 노벨상 받기 위한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예.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것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된다는 우리 대전시가 갖고 있는 비전과 목적이 뭐냐 묻고 싶은 거예요. 국가가 해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자 정비하시죠. 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 선택과 집중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4차 산업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IoT. 그러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과 이게 결합을 해서 뭔가를 자꾸 생각 만들어내는 건데 대전이 그걸 다 하겠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지적. 대전시가 역량을 우린 기술 창업만 지원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예컨대 커피숍 만들고 식당 차리는 건 우린 지원 안 한다. 아예 이제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야, 너 태평동 가서 과일 팔어. 커피숍 차려 지원해줄게. 이게 무슨 그나마 리소스도 말하자면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분산시켜버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러한 분야에서 기술 창업하면 요 부분 특화해서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지원 안 할 테요. 이렇게 가면 나머진 지원 안 할 적 그 말은 뭐 할 필요 없다. 선택과 집중이 이게 전략의 개념. 그러면 그렇지. 예. 요거만 지원할 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예. 야 대전 가서 지원금 좀 타먹어야 되겠다. 저기는 해주니까 그럼 옵니다. 대신 이제 묶어야지. 그러니까 정보만 산업적에도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세대간 협력사업 이런 걸 하니까 외지 기업들이 와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빼먹고 도망가. 그냥 내비둬. 예컨대 판교에 본사가 있는 데들이 여기를 잠깐 옮겼다가 도망가 버려. 보조금만 타먹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올 때 적어도 와서 네가 망하지 않는다면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10년은 있어야 된다. 너 그동안은 못 가. 만약 가면 그동안 지원금 다 내놔야 돼. 그렇지. 이런 옵션으로 막아서 어떤 분야별 지원하는 걸 리소스 톡한다면 난 대전으로 온다고 봅니다. 기술 창업들이. 그냥은 안 와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지원하는 규모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든지 다른 시도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분야를 찾아서 이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면 그 대전 잘하는 거 있잖아요. 허시암 들어서 위원회 만드는 거. 그런 위원회 좀 실속 있는 위원회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저기 아무튼 위원회에게. 네, 저기 뭐 위원회 얘기까지 가면 안 되겠고. 오늘 제가 생각하는 네. 결론은 그거예요. 대전 시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낀다. 점점 이 가난한 예. 동네가 되어간다. 글쎄 말이야. 예. 문제는 그 산업을 키우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건 관심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을 막 움직이고 뭐 그런 것도 없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이게 발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뭔 일을 그렇게 쉽게 못 일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산업 만드는데 지자체장이 지대한 관심 갖고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좀 비전을 보여야 돼요. 정책을. 맞아. 아무튼 저도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마디 기억이 나는 게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 파격을 던져서 파격입니다. 파격. 네, 그래서 아무튼 산업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씀 조언으로 듣고 다음 추석에 이제 또 만나서 내년에. 네, 뭐 아무튼 내년엔 석탄. 여기서 만나면 안 되지. 자, 수고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 수고했습니다. 아유, 우리 세미나 셨군요. 정 PD님이